이러한 상품은 이러한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이러한 위험한 점도 있구나. 내가 이 리스크는 알고 있어야지 내가 나중에 취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잘 투자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오늘부터 시즌 2가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20일 동안만 작심오일 딱 네 번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커리어로 가는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제신문에 이게 꾸준하게 읽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에 다니든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든 직장생활을 다니든 경제 이슈 그리고 시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금융권 취업을 한다면 더욱더 활용도가 높아질 거고요. 내가 만약에 일반 기업, 대기업 취업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그 첫 시작의 기사는 요겁니다. 자, 모든 기사는 금보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뭐냐? 째깍째깍 시중은행 ELS 시장폭탄 터진다. 아, 금융권 취업을 준비한 친구들은 조금 알 거예요. ELS 들어갔어. 그런데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지 않은 생존이들은 뭐야 이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이런 상품을 나중에 판매해야 돼. 그런데 그냥 일반 기업이나 대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의 재테크에도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사회의 문제로서도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PT 면접 때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ELS라는 특정의 종목은 특정의 상품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회의 문제로서 우리가 무엇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또 뭔가를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자, 볼게요.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 어려워. 홍콩 H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H지수에 주가 연계증권. 이건 또 뭐야? ELS라는 게 있어. 이 만기가 이달부터 시작됐다. 통상적으로 H지수 ELS는 가입 후 3년이 만기돼요. 어려워.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몰라도 면접 중대행이 하라는 대로 해요. 이런 거야. 뭐 홍콩 항생 무슨 지수가 있대. 그거 그냥 H지수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이. 근데 그 H지수에 주가 연계 증권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냥 금융상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이해했죠? 홍콩 H지수에 이 금융상품, 이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가입 후에 만기가 몇 년이다? 3년. 이대로 그냥 집어넣어요. 3년. 우리 적금 넣을 때 1년, 2년, 3년 다 넣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H지수가 가입 당시에 70%를 넘기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는 거예요. 몇 퍼센트요? 70%. 이거 헷갈리면 외우지 말아요. 그냥 일정의 조건을 넣으면 뭐다?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반대로 이 지수가 70%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 한약한 만큼 원금 손실 발생해. 그러면 내 성향 자체가 야 나는 손해를 안 보는 성향이야 라고 하면 이 상품 맞아 안 맞아? 이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내가 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상품에 투자를 했겠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상품은 초고위험이래. 초고위험 파생 상품이래. 말만 들어도 위험할 것 같죠? 그런데 이러한 상품들이 지금 은행에서 여러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은행이 나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행을 이용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을 해서 고객들한테 상품을 판매하든 이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누군가한테 권하고 여러분들이 가입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잘 볼게요. 2021년 초까지만 해도 H지수가 뭐예요? 만에서 15,000포인트였대요. 몰라도 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코스피 지수 몇이에요? 잠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부 좀 해야 될 거지.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성과 트렌드 정도를 알아야 돼. 내가 만약에 금융권 시험을 준비한다면 이 답이 바로 나와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흐름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H지수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다른 나라 얘기니까. 근데 방향성만 보자고. 21년까지만 해도 만에서 15,000포인트였대요. 엄청 높다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22년 하반기 때 어떻게 돼? 4,919.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2005년 이후 역대 최저라는 거야. H지수가. 이거는 왜 그런 거야?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봉쇄 정책,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른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원인으로 꼽힌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 이런 거 다 외워요. 지금 처음인데 오늘 지금 작심을 내시경 처음 하는 친구들은 너무 어려워 보일 수 있잖아. 쉽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는 만큼만 여러분들 읽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결국 뭐다? 21년도에는 15,000까지 갔어. 근데 21년 하반기에 거의 5,000까지 떨어졌어. 원년 폭락이잖아. 그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고. 자, 그러면 21년에서 22년 하반기로 넘어갈 때 경제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나도 잘 몰라. 근데 정리만 해주는 거라고. 자, 그럼 뭐야? 미중 무역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이거 그냥 기억해 그냥 적어놔.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봉쇄 정책 그런 게 있었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 알잖아요. 이런 키워드를 정리해놨다가 여러분들 궁금할 때쯤 찾아보는 거야. 지금 다 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 다 하면 작실모일밖에 못해. 그런데 제 목표는 뭐예요? 작실모일 4번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변화가 생긴다고요. 어디서? 어리를 책임지에서. 여기 지금 보이잖아. 그렇죠? 자, 결국 현재 홍콩 H지수는 뭐예요? 거의 5,000포인트래요. 21년도가 그러니까 완전히 고점이었지. 고점과 비교하면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올 상반기에도 홍콩 H지수의 부진이 이어진다면 5대 시중 은행에서 판매한 ES 원금 손실 규모는 5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금융권은 우려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걸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첫째, H지수가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지만 H지수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투자했냐? 아니죠. 뭐가 끼어 있어요? 금융기관이 끼어 있다는 거죠. 금융기관에서 대부분 우리는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플로우를 많이 그,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금융권에서 했고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시중은행에서 아무래도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굉장히 클 거다. 그럼 손실 규모가 크면 어떻게 돼? 그만큼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아래 내용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져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루해하지 말고 지루할 틈이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래서 결국 투자자들은 절규했다는 거야. 65세 이상 고령층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GS ELS 총 판매 잔액이 거의 20조예요. 그리고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가 약 15조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장난 아니네. 그렇죠? 여러분들 PT 면접이건 어떤 면접이건 금융권 취업을 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이러한 숫자를 노트에 다 기록해놔요. 오늘 오피니언 저랑 이거를 할 거잖아요. 기록해놓으라고. 여러분들이 오피니언을 하고 금보사 그 카페에 그냥 올려놔도 돼요.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 좋은 거니까 아시겠죠? 자, 1월 8일 이후 확정된 원금 손실률 지금 거의 50%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5천만 원을 맡겼으면 2,500만 원 손해라고. 여러분들이 피같이 직장에서 모은 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았다 칩시다. 100만 원씩 1년 1,200만 원을 모았어. 3년을 모아서 3,600만 원을 ELS로 상품에 넣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1,800만 원이 됐대. 나 이제 결혼하고 집 사고 해야 되는데 나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왜 심각하냐면 지금 매스컴에서는 이 이슈를 그냥 고령층이라는 특정의 이슈로만 잡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 고령층한테 뭔가 금융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핵심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핵심이냐면 65세 이상이 됐다는 거는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MZ 세대들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일해서 뭔가 축적한 결과물들을 뭔가 한 번에 잘못 투자, 그게 굉장히 리스크한 거지. 단지 65세 이상이라고 이거는 뭐 문제가 엄청 심각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지금 잘못 해석하면은 그냥 은행이 그냥 무조건 나쁜 기관이네. 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항상 이 양방향의 생각을 갖고 가야 돼요. 고객과 은행, 금융권의 입장, 그리고 고객과 여러분 뭐 대기업 입장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5대 은행의 ELS 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벌써 1,000억 원 넘었대. 자, 투자자들 어떻게 해요? 힘든 거죠.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투자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들의 투자액은 전체 잔액의 봐요, 여러분. 90대도 22명이 포함되어 있대요. 진짜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예요. 윤택한 노년을 꿈꾼 이들, 은행 권유로 노후 자금을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 권유로 투자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분명히 권유를 했을 거예요. 권유를
한 건 맞지만 결국 선택을 하는 건 본인 몫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좀 그런 건 90대 이상이 22명에서 90대 이상, 물론 의사결정을 당연히 하셨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음, 굳이 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습니다. 결국 원금의 절반 이상은 지금 손실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천 부평에 거주하는 김아무개 씨가 그렇다. 2년 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대요. 중견기업에서 정년 퇴직했대. 와, 나 37으로 왔는데 73세구나. 그는 10여 년 전 퇴직금을 받고 집을 전세로 놓으면서 3억 원의 목돈을 마련했대요. 여러분 보세요. 몇십 년을 일하시다가 그 퇴직금 받은 거하고 그 집에 전세를 주면서 3억 원의 목돈을 마련했는데 그 3억 원의 목돈으로 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본인의 주거래 은행으로 찾아간 거예요, 이분이. 3억이라는 돈을 갖고 주거래 은행으로 찾아간 거야. 그래서 이분이 한 거는 뭐예요? 나 예금하러 왔어 라고 했는데 어, 창구에서 예금은 사장님 하지 마세요, 아버님. 더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요. 저희 VIP실로 한번 가보세요. 라고 하는 게 이 VIP실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PB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개인금융, 기업금융 있지만 대부분 금융상품을 뭐 상담하거나 할 때는 창구에서 하는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 그리고 금액이 약간 일정 금액 이상 있다라고 하면 이 VIP실 PB분을 만나서 상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A 5050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현장 방문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이러한 현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껴봐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현장에서도 훨씬 더 잘해. 그러니까 지금 어린을 체인지에서 함께해서 지금 FA 5050이라든가 아니면 작성을 몇시경 이런 것들을 한 친구들은 현장에서 영업도 진짜 잘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체성을 바꿔 나가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아무튼 이렇게 VIP실로 갔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거 아버님 예금 상품에 목돈 넣어봤자 그럼 1%도 안 돼요. 이랬다는 거야. 근데 지금 중국 엄청난 성장되니까 연 4% 이상 받을 수 있는 ES가 훨씬 낫지 않겠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콩 H지수 상품을 강하게 권유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매스컴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기사를 작성할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작성하냐. 근데 이 기사는 누가 보더라도 이 금융기관이 잘못했다고 지금 쓴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뭐 신경을 쓰지 말자고요. 양방향 입장을 생각하자고요. 고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결국 상품에 있어서 투자의 원금에 손실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 당연히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고민이 됐겠죠. 왜? 내가 1%의 안전성 있는 상품을 갖고 갈 것인가? 하지만 4%이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내가 하고 싶거든. 사람의 그 심리상 그냥 무조건 은행 VIP실에서 이거를 가입하라고 했으니까 가입하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손해인 줄 아는데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직원의 설명에 투자 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그러나 김 씨는 직원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별 의심 없이 서명과 녹취에 응하며 가입 완료했다. 이후 3년이 지났다. 결국 절반을 잃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겁니다. 면담과 질문을 통해 가입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되는데 실제 면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향 분석도 하지 않았다.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하실 거라면 우리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팁포인트를 알아가야 되는 거지. 자, T포인트 모르는 학생들은 이 영상 참고해서 되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자소서를 작성하고 면접에서 보여줘야 될 거는 이 T포인트예요. 결국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행원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ELS는 그냥 안 좋은 상품이니까 나는 권유 안 할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결국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은행에서도 비이자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일즈적인 접근이 없어 안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일반 상황이다, 일반 투자자다, 일반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다, 일반 취준생이다 라고 한다면 ELS라고 하는 상품도 있네. 이러한 상품은 이러한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이러한 위험한 점도 있구나. 내가 이 리스크는 알고 있어야지 내가 나중에 취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잘 투자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금융권 취업을 하는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FA 550을 할 때, 현장 방문을 할 때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한번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ELS 한번 제가 가입을 하고 싶은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라고 해보라는 거야. 그래야지 면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고객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은행이 그렇게 허술한 기관이 아니에요. 녹취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절차를 지금부터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고요. 왜요?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고객 입장에서 못 들었을 확률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일방적으로 은행은 이거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콜센터 전화할 때 제가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더라도 진짜 짜증나거든요, 이게. 내가 안 듣고 싶어도 계속 해야 돼. 왜? 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왜? 나중에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나는 듣지 않았고 나는 모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증권회사 직원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T포인트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 그런 것들을. 이해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미리. 자, 결국 이 내용들은요, 한번 금보사 게시판에서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자, 주요 시중은행들의 지금 ELS 판매 잔액이 나와 있거든요. 국민은행 제일 많아. 그럼 국민은행이 제일 리스크한 거겠죠, 지금. 국민은행이 제일 리스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보고 저는 T포인트를 뭘 활용하느냐? 저는 우리은행의 T포인트를 엄청나게 높일 거예요. 왜냐? 내가 무엇을 활용할지를 여러분 잘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결국 ELS로 인해서 지금 판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한 은행이 리테일에 가는 국민은행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국민은행이 이거 굉장히 피마르고 힘들겠네. 이거 최악이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뭘 보냐면 우리은행이 숫자가 제일 작아. 그러면 우리은행이 제일 덜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덜 팔았으니까 뭐야? 어, 우리은행이 이 시장에서, 이 변동되는 이 시장에서 고객의 흔들림을 가장 최소화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그러한 적절한 적합한 은행이라고 나는 판단한 거야.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면접 때 녹여야 된다고요.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근거로, 이러한 근거로. 지금 타 은행은 다 8천 명, 2천 명, 1명, 2천 명이잖아. 근데 우리는 몇 명이야? 54명이야. 여러분들,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면접은 암기가 아니라고. 자석은행원의 역할 지금 달달달달 그 동영상 강의 보고 아직도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눈을 길러서 여러분들이 PT 면접 때, PT 면접의 첫 번째가 뭡니까? 먼저 주어진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 해석하는 거야. 근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눈을 지금부터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여기였습니다. 자, 여기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다 살펴보시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지금 작심월 매식경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오늘 추가 미션을 제가 줄 거예요. 그럼 그 추가 미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여 보시고요. 작심월 매식경을 신청하지 않고 이 영상만 보는 생존이들은 제가 한 대로만 일단 해보시고 오피니언을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피니언은 어디서 작성해요? 자, 금보사 게시판에 여기 이제 1일차부터 우리 반장이 올려놓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매식경 인증, 뭐 매십면 인증, 매십원, 매십도 인증이 있어. 이제부터 시원하게 한 달 동안 달릴 겁니다. 20일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작심월 매식경 미션에 많은 친구들이 지금 연습한 게 보이죠?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해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요렇게 오피니언을 하는 방법과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하나하나씩 해보면 여러분들 실력이 금방 늘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새로 시작하는 작심월 매식면 2 어땠나요? 쫄깃쫄깃하죠? 자, 이렇게 또 우리 텐션 끌어올려서 이번 주 5일 동안 우리 미션을 달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단톡방에서 여러분들 치열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나눠보세요.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대학생들 취준생들한테 많은 작심월 매식경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존하세요.